안녕하세요. 포토샵 영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 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선택 툴의 사용 패턴 익히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택 툴이 어디 있나요? 선택 툴은 자, 이렇게 6개의 그 툴박스에 6개가 있죠. 이게 바로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툴들입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고 타겟을 만들어줘야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을 정교하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기술을 써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선택을 해야 그 다음 작업이 되는 거죠. 선택해가지고는 다음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만으로는. 선택을 정확히 해서 선택된 부분을 이동을 하거나 그 부분에 조금 더 컬러를 바꾼다든지 어느 타켓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선택이 되지 않고서는 정확한 작업을 하기는 어렵을 겁니다. 자, 그 중에 6개의 이 툴 중에서 선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의 메뉴 중에서도 선택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레이어에 관련돼서도 선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채널에도 선택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선택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학습을 함으로써 작업의 컨셉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잡아내는지 그 시작점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검정색과 흰색 대비가 강하죠. 검정색과 흰색 경계 영역이 검정색과 흰색이 굉장히 강하죠.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나요? 마술봉을 쓰면 되겠죠. 한 번에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직선의 형태가 많이 있고 직선의 형태가 많이 있고 곡선의 형태가 많이 있다면 또 어떤 툴을 쓰면 될까요? 렉탱글 툴 사용하면 되겠죠. 렉탱글 툴과 라소 툴을 같이 합쳐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곡선이 많고 곡선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다뤄야지 될까요? 직선이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마술봉으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선택된 범위가 너무 그죠? 선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술봉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지금 선택해서 바로 요 영역을 선택해낼 텐데요. 그 방법을 알아보죠. 자, 렉탱글 툴이라는 걸 열면 직선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Alt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선택된 지점을 통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선택된 부분에서 사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했더니 기울어져 있어 선택 영역을 잡아낼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선택을 하고 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게 있죠. 트랜스폼 셀렉션의 위치를 조절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자, 그럼 이런 거는 선택 영역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자, 돌려주고 자, 이때 단축키를 좀 익혀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끝 지점에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놨더니 조절점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선 렉탱글 툴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엔터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J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자, 선택이 돼서 그 해당된 영역을 끊어냈습니다. 자, 렉탱글 툴은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걸 작업할 수 있었다는 거고,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 트랜스폼이 있다는 사실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다음 셀렉션 툴은 어떤 툴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이런
패턴이 되겠어요. 사각형이라서 사각형으로 선택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흰색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렉탱글 툴을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렉탱글 툴을 써서 작업을 했더니 수직이 아니라 수평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번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클릭을 지그시 해놓고 있으면 다른 툴이 나타납니다. 자, 라서 툴, 폴리곤 라서 툴이 있어요. 폴리곤 라서 툴은 선택 툴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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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는 걸로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맨 끝에 안쪽을 따야 됩니다. Alt 키는 백이라는 단축키예요. Alt 키를 눌러주시면 또 안쪽을 또 따내야 되겠죠. 지금 따내려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흰색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Alt 키를 클릭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또 따지겠죠. 또 이 부분을 따겠죠. Alt 클릭. 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Ctrl J 키로 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폴리곤 라서 툴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매직 와인드 툴을 쓰면은 더 쉽게 따낼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왜 이걸로는 더 쉽게 따질까요? 사진 그림의 일부와 테두리의 흰색 부분만 따내려고 하는데 외곽은 검정색입니다. 대비가 강하죠. 흰색과 그림과 또 대비가 강합니다. 자동적으로 따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마술봉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따겠죠. 자, 안 따진 부분은 한번 클릭을 하면 되겠죠. 마술봉 클릭하고 한번 클릭. 영역이 자동으로 따졌고요. 확대하는 방법은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면 그 지점으로 확대가 되죠. 자, 이 부분은 Shift 키는 플러스의 개념이 있어요. 더하기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나서 해당 영역을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영역이 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자, 지금 같은 패턴은 마술봉, 곧 단일색이었을 경우에는 마술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자, 컨트롤 J. 자, 금방 따졌죠. 자, 지금에서의 따는 방법은 이런 영역, 배경과 분리가 확실하게 됐을 때는 마술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선택 영역을 만들려고 그래요. 선택 영역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색상이 있으니까 마술봉으로 클릭해도 되는데 마술봉으로 클릭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컬러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는 않고 있죠. 자, 이럴 때는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쭉 드래그를 하면서 선택을 하니까 훨씬 더 마술봉보다 잘 따지죠. 마술봉이 따내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퀵 셀렉션 툴로서 정교하게 그 영역을 지정을 하면서 따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노란색 부분도 따내 보겠습니다. 자, 쭉 드래그. 자, 이 부분도 색깔이 겹치는 영역이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Alt 키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줄여야겠죠. 이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엔터키 위쪽에 있는 왼쪽 대괄호 있죠.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줄여주고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영역을 줄여주면 되겠죠. 자, 선택 영역을 사용할 때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인물을 한번 따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마술봉을 쓰기도 어렵죠. 마술봉을 쓰기도 어렵고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자, 이럴 때는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마그네틱 라소 툴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된 영역을
경계 영역을 자동으로 붙여서 쭉 갈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마그네틱 라소 툴.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범위 뒤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뒤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미지를 따내면 이런 유선의 형태의 모습도 따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다양한 패턴으로 우리가 셀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익혀야 될 거는 셀렉션을 만들고 나서의 뒤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경계진 부분, 잠부스러기가 남아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다음 강좌에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더 잘 따낼 수 있는 방법, 완벽하게 따내서 더 깔끔하게 따내는 패턴을 또 익혀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택 툴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해봤는데요. 선택 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선택 툴 자체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선택하고 그 부분을 어떤 식의 효과를 준지 변형을 주든지 이런 처음의 시작이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택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택 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